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12번째 썰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까부터 헛소리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벌이 계속 줬거든요. 뭔가 좀 단단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부모들도 딸들에게 결혼 굳이 하지 말라고 해요. 혼자서 능력을 갖추면. 혼자서 능력을 갖추면 뭐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예. 주변도로 나왔네요. 분기 비싸게 나왔네. 안 해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여자 입장에서 힘들어요. 여자 입장에서 힘들다고요. 잘 들으세요. 그냥 채팅 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주변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변 얘기하지 마시고, 예, 주변들 얘기하지 마시고, 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전체. 특정 직업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힘들어요. 그럼 1인 가구 빈곤율 보면 모르겠어요? 1인 가구 빈곤율 보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니까? 살아보면 알잖아.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혼자서 능력을 갖춘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자는 더 어려워. 남자가 어려우면 여자는 훨씬 더 어려워요. 자, 혼자서 능력이란 게 뭘까? 단순히 한 달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착각을 해. 그냥 한 달 어떻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 능력을 갖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착각을 하는데 혼자 살 능력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쭉 혼자 사는 거야. 잠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당장 한 달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을 보는 거예요. 당장 한두 달 혼자 살 거 따진 게 아니라 평생을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확실한 플랜이 있는 사람, 플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혼자 사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플랜이 없어. 그냥 이번 달만 어떻게 버기고 다음 달 어떻게 버기고.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100세 시대야. 100세 시대. 우리가 확실한 건 100세 시대고, 말 지금 나이가 서른 혼자 살겠다 하면 70년 70년 자그마치 70년 길죠. 중간에 우리가 뭐 잔빈치레나 사고로 죽지 않는 한은 좋든 싫든 간에 그 기간을 살아야 돼.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가정이 생기거나 이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 쭉 혼자겠죠. 그럼 70년이에요. 70년은 혼자 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한정적. 이거는 남자분들이 캐치하고 여자분들이 캐치를 잘 못해. 내가 얘기를 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우리나라는 평생 직장, 평생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평생 직장 거의 없어요. 아까 공무원 제외하면은 없단 말이야. 아까 뭐 공무원 얘기했는데 공무원 얼마나 된다 그래? 그럼 공무원 대한민국 전체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사람 얘기해서 뭐합니까? 나는 항상 얘기할 때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자꾸 여자분들 얘기하는 건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일부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례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 그래서 뭔가 핀트를 정말 못 잡아요. 그럴 때마다 참 내가 얘기해줘봐야 뭔 소용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여자분들 일하는 그 서비스업과 사무직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 근데 그 직장이 보통 한 40이 넘어서까지 쭉 다니기 힘들다니까요. 그럼 60년이 남잖아요. 60년. 남으면 60년이 남잖아요. 내가 40세까지 일한 돈을 가지고 60년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중간직업은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고정적이지도 않고 큰 돈을 버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남자도 사실 맞잖아 여러분. 남자도 사실 돈 없으면 힘든 거 마찬가지고 남자도 평생 막 무조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여자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사는 양 뭐냐면 꾸준하게 저축이 그러니까 꾸준하게 혼자 생활하고도 일정 이상의 저축이 가능한 사람, 이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더라도 저축을 해야 돼. 저축을 못하고 혼자 산다고 하면 그건 혼자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해요. 저축은 안 되는 데가 어떻게 그냥 생활만 가능하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서울 쪽에. 그냥 혼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밥을 안 굶는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근데 모이는 게 없으면 자본주의 성장은 돈이 모이는 거잖아. 근데 돈이 모이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제자리 걸음이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걸 얼마나 버틸지도 모르는 건데 당장 일을 그만두면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저축은 못해도 50만원 돼야 되고요. 넉넉 잡아서 100은 돼야 됩니다. 100은. 근데 혼자 자취하면서 100 이상 저축을 하려면 서울은 한 300은 벌어야 돼. 세후 300. 그 이상 벌어야 된다거나.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옥탄이 말한 것처럼 한 250, 한 그중 이상 벌면 돼요. 근데 여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내가 항상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분 일하고 있는 곳이 수도권이 많아요. 지방도 있지만 수도권이 몰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성비가 여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수도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물가나요. 이제 월세나 이제 관리비 같은 게 많이 들어. 앞으로 수도권은 또 월세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왜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그지 같은 오타방도 월세가 비싸요. 지방 같으면 살아라고 해도 안 사는 곳인데 서울은 돈을 주고 살아야 돼. 거금을 주고. 서울의 옥탑방이 그냥 옥탑방이 아니다. 한 4층, 5층 높이에요.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짐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들고 올라가기 굉장히 벅찬 곳이 옥탑방이야. 그런데도 50 받아요. 삶의 질이 한참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데 생활하고도 저축이 돼야 돼. 저축이. 돈이 모여야 돼요. 돈이 모여야 내가 혹시라도 아픈다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혹시라도 일을 그만두게 됐을 경우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혼자 살면서 저축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냐, 지원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전문성이나 기술성,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있는, 고용 안정성, 그리고 일정 이상의 수입이 되는 직장, 여기 있어야겠죠. 남자도 보통 이제 오래 일하는 경우는 보통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 요거 있잖아요. 요 두 가지가 해당이 되잖아요. 현기차 같은 경우에 좀 중견기업 이상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공장 기술 같은 것들, 막 CMC, MCT, 뭐 레이저 이런 거는 이제 기술 같은 것들. 기술 같은 분야는 여자분들이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어요. 보통 기술이 보통 공업 단지에 많이 있죠. 용접도 기술이죠. 아니면 전문성 같은 건 전문직 여자가 있지만 소수예요. 저는 그런 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고용 안전성은 이제 공무원 같은 거. 그런 쪽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해야 돈이 모이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일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혼자 살면 뭐 나이 먹어서 은퇴하겠다,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은퇴하겠다 그런 생각 아예 가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쭉 일해야 돼요. 젊어서 이제 나이 들어서 쭉 일해야 돼요. 그 번 돈으로 뭐 나이 먹어서 이제 좀 일을 적게 한다거나 일을 안 하고 살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버는 돈,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나이 먹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도 쉽지 않지만 여자는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렵다니까. 자, 하나씩 따져볼까? 전문성이면 전문직이죠. 전문직도 전문직 분야로 가면 여자가 있긴 하지만 적어요. 그나마 뭐 간호사가 있긴 하지만 간호사도 보면 이제 오래 일하는 분들 드물어요. 한 뭐 대학병원 10년 이상 일하는 분들 보통 한 3년 안에 7, 80%는 다 퇴사하잖아요. 대학병원에 퇴사를 보면 1년 안에 퇴사한 사람도 한 30% 돼. 물론 간호사 하면 이제 그 일반 지방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모든 여자분들이 간호사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기술 쪽 이제 뭐 용접이나 뭐 이제 기계 분야 이쪽은 없어요. 그냥 없어. 그럼 고용 안정성은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교사 같은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티오가 줄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쪽에 들어간 사람은 다행이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뭐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다 합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정 이상의 수입, 그러니까 계속 일을 오래 했을 경우에 이제 월급을 올려받는 것들, 그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 여자분들이 하는 것 중에 사무직이나 서비스기 이쪽이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 혼자서 능력을 갖추는 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여자가 또 혼자서 능력을 갖추고 혼자 살아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대단하다는 말이 뭐예요? 누구나 불가능하니까 대단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던 거 여자가 정말 똑똑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네 능력으로는 나이 먹고 돈 없어도 힘들 수 있으니까 네가 정말 생각이 있으면 돈을 모아서 오히려 가정 이루고 사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 어머니들이 그냥 단순히 지금 여자가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어떻게 생활은 가능하다고 혼자서 능력을 갖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착각하시더라고요. 딸가지 부모님들이. 아니면 한번 상혁인해 보세요. 나중에 뭐 딸이 뭐 어디 먼 데 가서 자취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혹시나 올라가서 돈 얼마나 모았는지 한번 통장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 말 그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한 달에 근근히 버티는 건지. 보통 보면 딸까지 부모님들이 좀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해요. 세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현실 삶이라는 건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근데 왜 장작 자기 자녀들한테는 이거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냐 말입니다. 제대로 교육시켰으면 여자분들도 이제 뭐 좋은 직장을 가진다거나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자기 위치를 만들었겠죠. 근데 자기 위치를 만든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항상 여자분들 뭐 방송 보신 분들이 있는데 좀 있잖아요. 시야를 넓혀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저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사례만 보니까 편협한 시야를 갖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보니까, 자기 원하는 쪽에서 보다 보니까 의자를 삐딱하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앉아서 보니까 전체 화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보려면 자세를 고쳐 앉고 최대한 멀리서 봐야죠. 가까이서 보지 마시고요. 우리 어른들이 막 TV 같은 앞에 보면 눈 나빠진다고 뒤에서 보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보여 다 보이잖아.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뭔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일부,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의 일부 이것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전체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전체 틀을 보고 좀 비율을 보고 판단하고 좀 생각하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